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체감을 내가 잘 표현하기 위해서거든요. 이걸 왜 하고 있나? 이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려주면 좋아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정면으로 서 있는 자세인데 걔를 단순화시켜서 그린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꼽이 이렇게 있고 사타구니 있고 허벅지 부분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정면 자체도 어려운데 얘를 반측면으로 돌린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얼추 맞긴 해요. 특히나 이제 동세가 많이 생기는 거는 지난주에도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을 하는 사람의 사진은 다 동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운동도 정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스케이트, 스키, 보드 이런 거 혹시 타본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인라인 스케이트 아시는 분 계시려나? 이렇게 생긴 이렇게 있으면 바퀴 이렇게 4개 달려서 끈 묶어가지고 질끈 묶어서 타고 다니는 거. 또 스케이트보드. 그 다음에 스키는 뭐 이렇게 발에 이렇게 부착해가지고 타는 거죠. 모든 친구들이 다 특징이 뭐냐면 자세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기마 자세라고 하죠. 엉거주춤 약간 요런 느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자세보다는 훨씬 동세가 생기죠. 가만히 서 있는 동작보다는 애초에 좀 동세가 생기면서 중급의 난이도가 살짝 돼요. 보통 가만히 이러고 타진 않잖아요. 인라인을 만약에 탈 거야. 근데 인라인을 계속 이러고 속도도 안 나게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열심히 양발을 막 이렇게 또 돌려줘야 된단 말이죠. 이 발을 돌리면서 한쪽 다리가 이제 접지가 돼 있으면 가뜩이나 힘든 이 접지력이 또 반토막이 나. 그러니까 또 막 접지력이 떨어진 걸로 열심히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더 수그리죠. 으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보통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세가 생기고 동작이 재밌습니다. 우리가 보통 반측면을 그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도형화를 해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한 요 정도 느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동세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이런 포즈들은 이런 식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상체든 하체든 특히 어깨랑 골반 이 친구들이 면이 비슷한 각도로 있는 거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동세가 많이 들어가는 인물들을 보면은 어깨랑 골반에 이 보이는 앞면의 면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비틀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몸의 동세가 흐름이 거의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크로키든 드로잉이든 어떤 그림을 그리든지 간에 머리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털선으로 깎아서 이렇게 그리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은 하지 않기. 그래서 손끝이랑 그 다음에 머리가 있고 어깨가 있고 골반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무릎이 이쯤 있고 졸라맨 그리듯이 이렇게 잡아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이 위쪽 팔이 잘 안 보이는 각도여서 이렇게 가서 손이 가는 이런 식으로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인체의 면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도형화라고 하면 다들 너무 하기 싫어. 이거 왜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저희 반 친구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체감을 내가 잘 표현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잘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박스 막 계속 막 예쁘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 본래의 목적보다는 그냥 박스를 잘 그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화를 그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이유, 왜를 꼭 잊지 않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왜 하고 있나? 이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도형화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잊지 않고 있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크게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박스로 그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동그라미로 그리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갈비뼈의 요 기본 쉐입 요걸 좀 잡아주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다 다양하게 그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럼 얘를 해야 돼? 얘를 해야 돼? 막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나
내가 입체감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면 뭐가 됐든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박스를 잡아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려주면 좋아요. 그러면 훨씬 입체적으로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일단 상체부터 보시면 이렇게 무게중심이 있을 때는 저는 상체보다 여기 골반이나 다리부터 먼저 그리거든요. 보시면 배꼽의 위치를 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은 가슴 근육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쯤에서 배꼽이 있고 이쯤에서 사타구니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도대체 형태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다 그러면 디지털로 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면서 이쯤인가 보다 하면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틀린 그림 여러 개 그리는 것보다 이쯤에 갈비뼈가 있을까? 그러면 이쪽에는 배 근육이 이렇게 있겠고 이런 식으로 좀 쪼개서 내가 이렇게 파악한 것들, 배운 것들을 이렇게 한 번씩 적용을 시켜보시면 좋아요. 관찰한 것들 토대로 그려보면 자, 여기서 보면 두께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무릎 위치 잡아주고 내가 인체를 최대한 이해를 해야겠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그리시는 게 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중앙을 꼭 한번 잡아보세요. 몸의 중앙이 배꼽이 어디쯤 오고 그 다음에 가슴 이 중앙 부분이 어디쯤 오는지. 이제야 팔이 올라갑니다. 이제 요 팔 위치 잡을 때도 그냥 냅다 뽑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이렇게 쫓는 거예요. 눈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쫓아서 그리는 거죠. 그리고 손도 막 대충 고무장갑처럼 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여러분. 한두 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학원에서 보다 보면 꽤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다른데 잘 그려놓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어영부영 이렇게 대충 그려서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려봤고요. 옷주름은 지금 안 그렸고요. 워밍업으로 먼저 한번 보여드렸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어깨가 복병이었잖아요. 어깨가 도대체 아니 이 사람 어떻게 어깨를 튼 거야? 라는 느낌이었으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하는 거. 이렇게 골반에 이렇게 다리가 가려져서 당최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는 근데 이런 자세도 꽤나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골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상체는 그래도 어깨 윗면이나 옆면만 찾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골반은 애초에 구조 자체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정면으로 서 있는 자세인데 걔를 단순화시켜서 그린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꼽이 이렇게 있고 사타구니 있고 허벅지 부분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정면 자체도 어려운데 얘를 반측면으로 돌린다. 그러면 여기서 또 그리고 힙을 도대체 어떻게 할지 약간 난감해. 일단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면 얼추 맞긴 해요. 여기까지도 그래 알았어 그렸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힙이 보이는 각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그릴 때 그냥 단순해요, 여러분. 다리가 시작되는 지점 있죠? 요 시작되는 지점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어디쯤 온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사진에서.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중앙이 오겠죠. 이 몸의 중앙선을 찾았을 때.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고 가려졌지만 이런 식으로 올 거예요.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관찰을 해서 파악을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쉬워요. 여기서 이제 다리만 뽑아주면 돼. 여기서 다리를 이렇게 해서 다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마찬가지로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서 가려져 있긴 하지만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새를 봤을 때 여기서 막 이렇게 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다리 시작하는 지점 그러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잡아줬어요. 그러면 중앙 부분에서 여기서 끊어서 이렇게 얘도 오겠죠. 다리 부분이 이렇게 오고 위로 다리가 어떻게 가고 있나 여기서 뽑아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처럼 막 아까 같은 이렇게 팔의 동세가 막 어마어마하게 있는 막 이렇게 곡선이 유려하게 막 펴지는 그런 자세라기보다는 좀 더 무게중심 바닥에 딛고 힘을 줘서 앉아있는 이런 포즈다 보니까 이럴 때는 저는 몸통부터 그려요. 보통 잡아줍니다.
각도 좀 잡아주고 여기서 다리 올라오는 거 그거는 똑같이 졸라맨으로 그려줘요. 그리고 그림에서도 여기 여백 같은 거 그리고 보드에 이제 보드를 안 그리면 이 사람이 혼자 그냥 떠 있는 포즈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보시면 어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깨에서 보면 머리 부분이 이렇게 겹쳐져요. 근데 이 겹쳐지는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그리면 머리를 이렇게 뽑아서 그리거든요. 그러면 되게 뻣뻣하죠. 어깨 각도 잡아놨으면 거기서 머리에 이 겹쳐지는 부분 요 부분을 꼭 생각을 하면서 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잡아놨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두께감을 잡아줄게요. 두께감 잡아줄 때 다리부터 그려주는 편이에요. 상체보다. 그 다음에 아까 잡았던 동그라미 생각하면서 입체감 생각하면서 여기서 골반 부분은 살짝 더 뒤로 빠지게 잡고 그 다음에 힙 부분 그 다음에 다리는 잘 보시면 단면이 여기 이쪽 다리는 그냥 완만하게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쪽 다리는 엄청나게 동글동글하게 단면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게 여기는 완만하고 여기는 급격하게 돌아갈 거예요. 왜냐면 다리를 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티셔츠 라인 그 다음에 몸에 요 봉제선 봤을 때 완전 정면이라기보다는 어깨가 이렇게 옆으로 시작했다가 정면으로 바뀌는 요런 각도인 것 같아요. 이제 찢어진 청바지도 좀 그려주면 좋겠지만 일단 우리가 오늘 제일 신경 쓸 거는 입체감. 여기도 힘의 방향 때문에 이쪽으로 떨어지는 주름들 그리고 바지를 접어서 생기는 구겨지는 주름 접히는 주름들 생기고 차근차근 그려가면 됩니다.